여러분, 지금 동북아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방대한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해역과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국경 너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정면으로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와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전단, 핵잠수함, 그리고 정찰위성과 사이버전 능력까지 총동원하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위협이자 심각한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치열한 동북아 안보 경쟁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와 중국 무기체계가 어떻게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방 예산을 비약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2000년대 초반 약 200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원 수준에서 2020년대 들어서는 그 10배가 넘는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즉, 중국의 한 해 국방 예산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스텔스 전투기, 최신 구축함 잠수함, 항공모함 건조, 위성정찰, 사이버전 역량 강화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중국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적극 펼치며 미국과 우방국의 함대 진입을 어렵게 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려는 의도를 노고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기체계 강화는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에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입니다. 중국의 로켓군은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대함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 탑재 미사일을 다층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 발표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약 1200발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발의 중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점증하는 수량의 대함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 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현재 알려진 한국과 중국의 핵심 전력을 나타낸 것인데요. 사실 단순 비교로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전력을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열세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우리 전략 차상급 무기 체계들이 2020년대 후반에 대거 배치되고 우리의 방산 무기들이 중국산 무기 체계들보다 선진화된 무기 체계라는 것과 또 신뢰성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은 단순 숫자로만 보면 대한민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중국의 주요 미사일 전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최근 얼마까지만 해도 그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간 군비 증강을 통해 찍어낸다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수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인 SRBM부터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의 보유 수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포물선 궤적을 따르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요격이 어려우며 극초음속 활공체를 이용해 탄도 궤적 외 기동이 가능하므로 기존 미사일 방어망 운용에 난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전력 증강은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 전개나 한국 해군의 해상교통로 방어, 그리고 한미연합작전의 자유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패트리엇 팩3, 청웅2, LSAM 개발 등을 통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층화하는 중이며 향후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해 더 세밀한 조기 경보 자산과 초고속 추적 레이더, 그리고 AI 기반 위협 예측 기술들을 강화하고 있지만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다른 전략 무기들이 현대화하는 부분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제인스 CSIS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제니10 스텔스 전투기를 2017년 실전 배치한 이후 2023년 기준으로 약 150대 이상의 제니10을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중국 공군이 단순히 플랫폼 능력 향상을 넘어 에이사 레이더, 데이터 링크, 전자전 능력 등 포괄적인 C4ISR 통합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니10은 반쪽짜리 스텔스라는 오명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 내부에서 스텔스 도료, 내부 무장창 등 4세대급 전투기와는 다른 진보된 기술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한반도 인근 정찰기나 전투기를 저피탄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여 한국의 공중구세나 방공식별구역 관리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중국 해군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중국 해군은 랴오닝함, 산둥함, 그리고 푸제남 등 3척 이상의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대 중반까지 최소 4척 이상의 항모 전단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만재배 수량 약 13,000톤 타입 공고 구축함 8척 이상, 타입 공고 ED 구축함 20척 이상, 신형 039C 041 잠수함을 약 15에서 20척 이상, 공구사형 전략원잠을 5척 이상 등을 통해 원의 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무기 체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은 중국이 보유한 대규모 전력에 비해 국토 면적이나 인구 규모는 훨씬 작지만 효율적이고 정밀한 무기 체계 운용을 통해 중국의 질적 우위 확보 전략에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미동맹 및 미일 등 우방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시너지로 중국이 쉽게 넘보기 어려운 안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이 보유한 구체적 전력 자료를 수치화해 보겠습니다. 한국군은 탄도순항 미사일을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거리 약 800km의 현무2C, 사거리 800km 수준의 최대 2톤급 탄두를 탑재한 현무4, 사거리 최대 1500km 이상으로 알려진 현무3C와 같은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을 수백 기 이상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들은 유사시 중국 내 후방기지나 항만시설, 탄도미사일기지, 공군기지 등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의 일환으로 패트리엇 팩3, 천궁2, LSAM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심층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궁2 시스템은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약 20개 포대 이상을 2030년대 초반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곧 실전 배치를 앞둔 LSAM은 약 50에서 60km 고도에서 극초음속 표적에 대한 요격 능력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 전력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이미 도입 완료하였고 추가로 20대 도입을 검토 중이며 KF-21 보라매를 2020년대 후반부터 약 120대가량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737 PSI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운용하며 향후 성능 개량 및 추가 도입을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 공군 전력이 확보되면 중국의 스텔스기 200대가 쳐들어와도 한반도 및 주변 상공에서 중국 제니10 스텔스 전투기나 쿵6K 폭격기 등을 상대로 조기 탐지 추적이 가능해지고 데이터 링크를 통한 다계층 연동 전투로 중국 공중전력과의 대결에서 단순한 수적 열세를 기술 지휘 우위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현재 3척 운용 중이고 추가로 3척 건조 중인 이지스 구축함 KDX-3 총 6척, 차기 구축함 KDDX의 6척 계획, 3,000톤급 잠수함 전력인 KSS-3를 배치별 총 9척 확보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항모전단 및 핵 추진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중 수상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대한민국은 초음속 대한미사일, 향후 개발 예정인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그리고 최대 24대까지 구성할 신형 대잠전 헬기 AW159까지 더해진다면 다수의 중국 해군도 능히 섬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무인 잠수정, 수직이 착륙, 무인기 도입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과 잠수함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항모전단의 원해 작전 능력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전략적 요인은 이처럼 정밀 고효율 전력과 동맹 및 파트너십을 통한 다층적 억제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 미군의 확장 억제와 글로벌 ISR 자산,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핵심 전장 정보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해양 안보 훈련, 사이버 협력 등을 통해 지역 차원의 다자적 억제망을 형성함으로써 중국이 단순히 국력 군사력 총량에서 앞선다고 하여 한반도 주변에서 원하는 전략적 성과를 쉽게 달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한국은 탄도미사일, 스텔스기, 이지스함,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전력을 국산화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선진화하며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무기의 질적 우위와 자주적 운용 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히 수적 물량적 열세를 상쇄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이 쉽게 돌파하거나 압도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탄탄한 다층적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12일 차기 구축함 사업 영상입니다. 중국은 서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경 124도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 훈련을 통해 해양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상 공해에서의 일방적 조치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해 중간 수역에서의 군사훈련 빈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군함이 대한민국 이이지 군사경계선을 침범한 사례는 무려 1000번이 넘고, 올해만 해도 이미 8월까지 약 10회의 군사훈련이 포착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20회에 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중국 민간 어선의 불법 조업도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양 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받는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이미 수차례나 외교적 대응을 했지만 중국은 그저 민간 선박에 일탈로 치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욱 기고만장해진 중국 민간 어선들의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쇠창살을 두르고 죽창을 만들며 무장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서로를 쇠사슬로 연결하면서까지 꾸역꾸역 서해로 기어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의지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서 실효적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제1도련선까지 확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도련선은 과거 1982년 중국의 해군 사령관이었던 류화칭이 설정한 해안방어선으로 처음 도입된 이유는 외세의 침입에 군사적 행동을 시작하는 방어선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되래 중국이 외부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하면서 방어선이 아닌 해상 한계선으로 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1도련선은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망상이 실현될 경우 정말 남중국해부터 서해까지가 중국의 앞마당이 될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바닷길, 다시 말해 중국을 제외한 외부와 소통하는 게 막혀버리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바닷길을 막혀 수출입까지 중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요 해상로인 남중국해,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은 냉정하게 말해 현재 우리 해군이 제대로 된 상선보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먼바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연안 방어에 집중되어 있던 방어 전략을 먼바다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원양 해군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중국의 이런 억지망상을 두고 보기만 할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대중국 억제 전략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것인데요. 바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입니다. 2030년까지 개발비와 건조비를 포함해 총 7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KDDX는 선체와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무장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국산 기술이 적용된 첫 함정입니다. KDDX는 전장 156m, 전폭 19m에 경하 배수량 기준 6,500톤급으로 기존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는 약간 작은 수준인데요. 즉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은 구축함으로는 최대 크기입니다. 오죽하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게다가 무장은 더욱 화려합니다. 우선 기본 무장으로 127mm 함포와 더불어 국산 시위즈2가 기본 무장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또 핵심 무장으로 항공기 및 순항 유도탄에 대한 요격 기능을 갖춘 국산 함대공 유도탄2 16개와 홍상어 대잠어뢰, 청상어 대장경어뢰, 해공방어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KVL S12 64셀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접 영역부터 대공, 대잠, 대함 모든 영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춘 건데요. 구축함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상의 모든 공간에 대한 타격 역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화력만으로는 대중국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붙이기 아쉬운데요. KDDX의 진짜 놀라운 점은 우리 해군 구축함 최초로 파도관통형 선형 디자인이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증가시킨 건데요. 또한 선체 저항과 동요가 감소해 전투원의 생존성이 크게 높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DDX의 디자인을 보면 함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KDDX에 적용된 통합 마스트입니다. 현대식 선박 또한 항공기 못지않게 스텔스 성능이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복잡한 마스트는 피탄 면적을 늘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KDDX의 통합 마스트는 레이더 피탄 면적과 근접하기 피탄 면적을 동시에 감소시킨 것은 물론 세계 최초로 듀얼 밴드 다기능 레이더가 장착되었는데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는 물론 장거리 대공 표적 및 탄도탄 탐지와 추적용 S밴드 레이더와 단거리 대공 표적 및 해면 표적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X밴드 레이더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DDX는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함대 방공 체계가 적용되었는데요. 무장은 물론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기존 한국형 구축함과는 차원이 다른 차기 구축함으로 전 세계 어떤 구축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KDDX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해군의 수권 사업이기도 한 기동함대의 창단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 미니 이지스함인 KDDX 2척, 마지막으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 등 6척으로 이루어진 3개의 기동전단을 총 18척, 한개 기동 함대로 창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해군이 미래 해상 전략을 위해 준비하는 666 기동 함대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과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을 보유 중입니다. 여기에 정조대왕급 3척과 KDDX 6척을 추가 건조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666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작전, 정비, 훈련으로 나눠진 해군의 3직제 개념에 따라 적어도 최소 1개 기동 전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령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 기동전단의 무력 수준은 북한에 비해서는 월등할지 몰라도 중국과 일본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현재도 65척의 전함을 실전 배치한 상태이고 향후 100척까지 그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더군다나 일본 또한 중국 못지않게 조용히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준비하는 666 기동 함대 전략이야말로 북한과 주변국 그리고 원양에서의 해적이나 해상교통로 보호와 같은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3중 대비 전력입니다. 전술 단계에서 전투만 놓고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우리 군의 기동전단만으로는 절대 전면전에서 지속 가능한 유세를 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개떼 물량 따위 씹어먹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지상군과 다르게 해상에서는 절대적인 수적 열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증명된 것처럼 현대전은 결코 1대1의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 해군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 확실한 유세를 점할 수 있는 제한접근의 우세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 해군을 상대로 전면 해상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는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바다 안에서는 물리적, 세력상 유세를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1도련선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 해군을 막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범위를 좁혀서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 편제가 중국을 압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상대적 균형이 가능한 전력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KDDX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였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KDDX 개념 설계 보고서 등 군사 기밀 유출 사건 등 오랜 소송으로 서로의 사업 진행을 방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이에 두 기업은 국내는 물론 국외 수주에서도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실제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관련 방산업체 지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생산 능력 판단 기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서해 도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KDDX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KDDX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